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벤트를 열었잖아요.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뭐 바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원하는 컨텐츠 같은 거를 적어달라고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늘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제 추천작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추천작들을 한번 나열해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순정, 두 번째 뭐 BL인데 BL 안에 15세, 그러니까 청소년들까지 볼 수 있는 BL이랑 성인만 볼 수 있는 BL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우선 먼저 순정입니다. 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을 처음 했을 때부터 꾸준히 사 모았었긴 했는데 중간중간 제가 다 팔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순정이다 하면은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든 순정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끝과 연연, 이 작품은 제가 진짜 많이 언급을 많이 했었어요. 요즘은 아직 신편이 안 나와서 이번 달에 7권 뭐 특장판? 소책자 포함해서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야면은 또 영상이 나오겠죠. 이게 왜 좋냐면 일단 그림체부터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얘가 남자 주인공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먼저 이 여자 주인공이 청력이 안 들리는,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여주예요. 근데 그런 설정을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순정 만화들 중에서. 물론 뭐 애니로 나왔던 그 극장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였나? 아무튼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흑백으로 순정으로 딱 나온 거는 이게 너무 처음이었어요. 그 콘텐츠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내용도 좋아. 이 남자애가 여기저기 막 세계 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 남잔데 이 여자애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얘는 인기 엄청 많아. 물론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서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워요. 이 여자애한테 알려달라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추천. 일반 순정이 좀 지겨워질 때쯤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진 고구마 장면들도 없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화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괜찮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짠! 하나노이 군과 상사병. 이게 왜 좋았냐면 저는 원래 집착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게 집착남이야. 그래서 좋아요. 좀 이 여자애가 어렸을 때 따돌림 당하고 친구를 제대로 못 사귀는 여자애였는데 이 남자애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다가 실연당하고 집착이 너무 심해서 실연당하고 막 그랬는데 비를 맞고 있는 모습에 이 여자애가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데 그 모습이 반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자애는 여자애한테 사귀자고 반에 찾아가서. 근데 이 여자애는 사귀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시험 삼아라도 괜찮냐, 너가 관심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시험 삼아 사귀는 거 괜찮냐 이랬더니 얘는 난 좋다, 뭐 이렇게 이어지다가 꽁냥꽁냥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도 연재 중이고 이것도 이번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안 나온 게 너무 많아서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얘도 그림체가 나쁘지 않네요. 집착 좋죠. 집착 좋아요. 제가 당하는 거랑은 다르죠, 읽는 거랑.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착당하면 좋잖아요. 나만 그런가? 현재 10권까지 나와 있고 10권은 또 특장판으로 나와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전 이것도 추천작이긴 한데 저승의 사랑은 염라 대왕 나름. 근데 제가 이게 좀 애매한 게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최신권들을 못 읽었어요. 이 남자애가 염라대왕이고 얘가 보좌관.
지옥 관련된 내용인데 순정이 곁들여진 그런 거죠. 쌍방이었던 것 같은데. 읽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한 1, 2권을 읽은 지를 너무 오래돼서. 근데 재밌어요. 뒷이야기를 빨리 읽어야 되는데 왜 모르는데 추천하냐. 1, 2권만 봐도 그래도 추천작인 건 알지 않을까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근데 재밌어요. 1권 보니까 재밌던데? 그리고 많이들 안 읽으시더라고요. 못 봤어, 이거 읽으신 분들을. 제가 본 유튜버들이 안 보시는 건가? 아무튼 이거 재밌어요. 추천작입니다. 이것도 현재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해요. 어쩌다 보니 이번 달에 나오는 것들만 소개시켜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는 작품일 수도 있어요. 제 또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아실 거예요. 포르츠 바스켓이라는 작품인데 12지 관련된 순정이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이 진짜 착해요. 긍정적이고. 주위에 남자들이 있는데 다 12지 홀령에 쓰여가지고 이성이랑 안기면 동물로 변신해요. 좀 판타지 같은 느낌? 아무튼 근데 그 12지가 너무 분위기도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이 여자 덕분에 모든 게 풀리거든요. 마지막쯤에 당주에 대해서 반전이 있어요.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난 그럴 줄 몰랐거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왔던 책입니다. 지금 리메이크작이 있고 그 전에 있던 작품이 있는데 리메이크작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인증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안에 그림체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리메이크작의 좀 그림체인 거고 이게 원본 그림체예요. 눈이 크죠? 딱 봐도 옛날 스타일의 그런. 근데 내용이 옛날 스타일 같지가 않아. 유치하지가 않아요. 어두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런 느낌? 얘는 서브 남주고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12지에 2-3명? 3명? 정도 빼고는 다 남자라서 나름의 할렘 느낌.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진짜 추천작이에요. 제가 안 판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작품이거든요. 빈속성 남자와 쿨한 동료 여자. 지금 애니로도 나와 있고 반영하고 있는 상태예요. 라프텔에서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매회 구매해서 봅니다. 이 남주가 설녀의 후예예요. 얘는 그냥 인간이고 설녀의 후예라서 막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러면 얼어붙어요. 그림체도 진짜 마음에 들고 남주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죠? 회사 직원 같은 동료거든요. 같은 동료 이야기고 회사는 이렇지 않은데 굉장한 판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썸? 있으면 다행이지. 아무튼 추천적입니다. 근데 지금도 발매하고 있어요. 얇은데 커서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해요. 7,200원 정도 하겠죠? 할인하면. 이거 진짜 추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정은 이 작품. 19금이라서 할까 말까 좀 망설이긴 했는데 이번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게 19금이라서 성인분들만 보셔야겠죠. 안에 그림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이런 19금 순정은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살까 말까 했는데 줄거리가 얘가 인싸고 얘는 아싸라기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나만의 세계에 있는 이 스타일. 아이죠. 이가 외향적이죠. 전 아이거든요. 아이 스타일. 되게 교실에서 책만 읽고 이런 스타일이고 얘는 여기저기 다 친해요. 아무튼 1권에서 지금 1권밖에 안 나왔으니까 1권에서는 둘이 사귀는데 비밀 연애를 하는 거예요. 비밀 연애를 하고서 이제
하면서 이제 여주가 질투를 하는 장면에서 끝났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더라고요. 추천합니다. 물론 미성년자분들은 못 읽겠죠. 이렇게 순정한 마무리를 하고 되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책이 많기는 한데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이제 BL로 넘어갈게요. BL에서 이제 15세 우리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15세인 BL을 추천해 드릴게요. 물론 뻔하죠. 뻔한데 제가 얘네 뻔하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그 스피노프로 카기우라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사키 팔아서 이거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으세요. 진짜로. 얘가 사사키고 얘가 미야노예요. 사사키가 선배고 미야노가 후배인데 미야노가 BL 관련된 소설, 만화책 이런 거를 좋아해요. 우연히 접하게 된 건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읽게 되는, 그래서 빠지게 되는 그런 동인남 스타일. 이 사사키는 미야노의 외모에 먼저 끌려서 다가갔다가 이제 성격도 자기가 좋아하고 귀엽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처음에는 짝사랑, 얘 사실 공인지 순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수지 않을까 미야노가? 반대일까? 반대여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사사키가 미야노를 좋아해서 막 계속 막 말 걸고 보면 보고 싶어하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풋풋해요. 맨날 그 19금 BL만 읽다가 이런 거 보면 뭔가 풋풋합니다. 네, 추천합니다. 이 스타일이 조금 만화 스타일이 네컷 만화처럼 처음엔 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부분은 또 그냥 만화책처럼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섞인 느낌?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애니 DVD는 못 샀는데 비싸서 라프텔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카기우라 같은 경우에는 2권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권은 좀 얘가 둘이 어떻게 관계가 됐다? 어떤 관계다? 이런 거 설명하는 느낌? 배경 지식 같은 느낌? 이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2권이 좀 더 기대돼요. 이건 원래 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건 사실 BL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얘는 장르도 회사 만화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BL이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얘가 상사고 얘가 후배인데 이 상사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 막상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후회하는 스타일. 그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예. 표정도 이래. 근데 그거를 이제 후배가 멘탈 케어를 해주는데, 근데 이게 이런 장면도 있고 이게 왜 BL로 안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진짜로. 내용도 재밌어요. 이거 이 상사가 지금 2권까지 나왔는데 이 상사가 얘 없으면 막 허전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재밌습니다. 왜 BL이 아닐까? 그리고 다음은 이거. 새로운 상사는 귀여운 허다. 이 작품도 재밌는데 이것도 BL로 따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얘가 상사고 얘가 후배인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상사가 굉장히 허당인 거예요. 막 약 사왔는데 생리통약 같은 거 사온다거나.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여기인데 이 내용인데 이 후배가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약을 사왔다 그랬어, 상사가. 근데 생리통약을 사와준 거지. 이런 허당끼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인물들도 꽤 재밌는 인물들이 많아서 이거 지금 초판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초판 특전도 있어요. 얘네들 인물로 된 페이퍼 같은 거? 미니 등신대처럼 막 그런 게 있어요. 초판 부록으로. 아무튼 이거 추천합니다. 얘는 BL인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BL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얘도 2권까지 나왔어요. 근데 얘네는 좀 전발이 늦은 편이에요. 늦게 진행되는. 아마 이런 스타일은 대부분 트위터나 짧게 올라온 거 모음집처럼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애초에. 그리고 15세 마지막은 이 작품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건 내 탓이야. 이게 사실 15세 기준에서 굉장히 세요. 이게 왜 19금이 아니지? 라는 느낌 정도? 이번에 나온 얼마 안 됐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얘가 수구, 얘가 공이에요. 15세에서 이렇게 딱 나눠진다는 거는 할 거 다 해요. 근데 그 장면만 별로 없을 뿐이야. 애초에 설정도 이 두 명이 세파여가지고 진행되는 거라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2권, 지금 정발본으로 2권까지 동시 발매가 됐죠. 동시 발매가 됐는데 아마 지금 원서는 4권 나오고 있더라고요. 소책자 해서. 소책자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추천작이에요. 만약에 15세 청소년분들이 좀 강렬한 걸 원한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15세 좀 심심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달랠 겸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별거 없죠. 되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 추천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떠오르는 게 몇 개가 없어가지고. 이제 19금으로 넘어갈까요? 좀 거슬리기 시작했다. 먼저 이거 요시오 아키라 작가님의 붉은실 시리즈인데 제가 많이 언급을 하긴 했을 거예요. 저번에도 신권이 나왔었고 이번엔 원서가 이제 2권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게 원조라기보다는 본편이고 이게 스피노프인데 저는 스피노프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본편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별로 막 이거 추천해요, 이거 완전 재밌어요 라 정도는 아니에요. 정도는 아니라서. 근데 이 붉은실 시리즈는 추천할 만합니다. 이 스피노프 매번 제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붉은실 시리즈라고 하는 거거든요. 붉은실이 공통점이어가지고 붉은실 시리즈라고 하는 건데 얘가 수고 얘가 공인데 붉은실이라고 사람들끼리 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붉은실을 얘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를 수 있는 인연의 신의 후예 같은 느낌? 그래서 인연의 실을 자르는 그런 거를 일을 해요. 예로 들면 뭐 스토커가 막 쫓아다닌다거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연의 실을 잡아서 끊어주는 거. 아무튼 그런 거 일을 하는데 본인한테는 붉은 실이 없어요. 근데 이 공이 자신에게 붙은 스토커를 떼어내달라는 의뢰로 통해서 만났는데 얘가 얘한테 반한 거야. 얘도 얘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기는 인연의 실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운명의 짝을 만나면 자기를 버릴 거라는 걸 얘는 너무 많은 걸 느꼈던 거예요. 살아오면서. 얘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 얘도 똑같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깊은 인연은 안 맺으면서 살았는데 얘는 그런 운명은 다 갖다 버려라. 내 마음만 믿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일이 터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붉은 실에 그런 걸로. 이권에서는 이 공의 붉은 실이 이어지는 여자를 알게 돼서 물론 이 공은 막 그 운명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꾸 우연히 마주치고 이러니까 얘한테 끊어달라고 하지만 이 수는 또 미래에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까 보험용으로 냅두자 이러는 거죠. 워낙 수가 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추천작입니다. 추천을 하고 다음은 이 작품 무릎을 꿇고 사랑을 묻다.
야마다 노노노 작가님인데 제가 요즘에 한창 빠져있는 작가님 작품이에요. 작가님께 이거 말고도 손을 뻗으면 날개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도문 서브의 주제 이거라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사실 이 첫 표지가 너무 강렬해서 SM일 줄 알았어요. 도맨 서브라고 그런 속성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표지가 예쁘지 않나요? 여기랑 너무 상반되는 이미지였어요. 도맨 서브의 속성인 작품인데 돔이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본능? 본능을 가진 그런 거고 서브가 지배를 당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근데 주기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오메가 버스물 같기도 해요. 근데 얘가 일단 서브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가 서브인지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이 친구의 등장으로 얘는 돔 자신이 서브라는 걸 알게 돼요. 서브 전용 클럽 같은 데를 알바를 하는데 얘는 자기가 돔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돔이든 아니면 노멀이든 노멀이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그런 본능이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줄 알았던 거지. 왜냐면은 서브는 지배를 당하는 거를 본능이 있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근데 얘네 엄마가 서브예요. 근데 엄마는 이제 도망가고 얘만 혼자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밥도 식빵밖에 안 먹어. 불쌍해. 아무튼 이 돔의 등장으로 서브다워지고 합니다. 근데 서브 전용 클럽에서 이 친구를 많이 찾는 거예요. 다른 서브들이. 근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서브를 뺏어갔다는 둥. 얘가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어쩌냐는 둥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가 서브라는 걸 알게 되고 뭐야 이거 너무 스포 같은데? 아무튼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무튼 둘이 잘 돼요. 그 돔이랑 이 친구랑. 근데 이 작가님이 좀 분위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림체도 그렇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귀여워요. 처음엔 되게 까칠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귀여워지는 그런 이 작품은 제가 드시로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천. 이거 말고도 야마다 노노노 작가님의 이 책도 추천. 근데 이거는 조금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작품이라 저거는 따로 들고 오진 않았어요. 근데 야마다 노노님 저랑 같은 겹치는 게 있다. 좋아하는 장르들이 대부분 겹친다 싶으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건데 사실 이거는 프리팩트의 모형 정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북은 개정판이에요.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런 장면들이 다 잘라 먹었는데 진짜 최고봉으로 잘 잘라 먹었어요. 내용을 잘 잘라서 뭐 갑자기 막 전환되고 이야기가 이거는 원서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남자애가 공이고 얘가 수인데 이 공이 한 학교에서 되게 신 같은 존재 막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막 떠맞들이고 막 그래요. 그 사립학교 같이 그런 느낌의 학교인데 아무튼 막 신으로 떠받들여주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얘한테 막 다가가서 자신의 감독생 그러니까 멘토 같은 거죠. 자신의 멘토가 되어달라는 둥 그렇게 막 다가오는 사람들도 후배들도 많아요. 근데 얘는 다 싫다고 귀찮다 해요. 밀어내다가 우연히 이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차 사고로. 제가 이 작품을 이북으로 먼저 봤어요. 그래서 내용이 쪼개쪼개 내가지고 근데 재밌다고 느꼈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던 거고요. 이 작품이 아무튼 얘가 트라우마가 막 껌껌하면은 무서워하고 공포증이 생길 정도로 엄청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이 공이 이수의 아빠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공이 어렸을 때 되게 세뇌교육처럼 자신의 모든 건 순결하다는 그런 세뇌교육 같은 걸 봤는데 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얘네는 가정사도 참 그랬어. 아무튼 얘는 감정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공은. 그래서 엄마 틀에 박혀서 정원에서 키워지듯이 엄마가 키웠는데 그거를 너무 안타깝게 본 친할머니가 이 수의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얘 수의 아빠가 동화책의 작가인데
막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공한테 얘기를 하면서 해줘요. 그러면 공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한테 흥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수를 이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썼나? 아무튼 알고 있었어요. 이 친구의 존재를. 이름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듣고 아 걔구나 하면서 얘가 얘한테 다가가고 이 공이 배운 게 모르겠어요. 정원에서 키워졌는데 얘도 이 수를 정원에 키울 수 있게 새장 안에 갖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 애정을 주었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이 수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결국은 또 잘 되고 이런 건데 이게 3권까지 나와 있거든요. 3권은 특장판 드라마 CD까지 해서 나와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원서로 읽으셔야 돼요. 원서로 읽어야지 이해가 바로바로 된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북으로 보시는 게 편하다. 나는 잘라 먹어도 이북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북도 괜찮아요. 이북도 완결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서로 보세요. 제발. 원서만의 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귀찮죠. 매번 어떻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번역기 돌리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럴만해요,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같은 작가님 작품인데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로맨틱 아멘트. 오메가 버스물이고 얘가 오메가, 얘가 알파인데 이 알파의 쌍둥이 형이 옛날에 이 수랑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서로 그 쌍둥이 형이랑 이렇게 서로 좋아하고서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한테 운명의 짝이 나타나요. 근데 그 운명의 짝이 자신의 소꿉친구였어. 그러면서 얘랑은 결국 헤어졌는데 이 수는 아직도 걔를 좋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다 기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생일날 이 공을 만납니다. 이 알파를 만나는데 얘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만났어요. 생일이니까 한잔 해야지. 대학생인데. 그 취한 상태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얼굴도 비슷한데 목소리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수는 얘가 자신의 옛날에 좋아했던 그 아이인 줄 알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자며 짝이 되자며 막 술주정을 부려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아닌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 대학교에서. 아무튼 거기서 얘가 쌍둥이 동생인 걸 알게 되고 얘가 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이 공 덕분에 이겨냈었던 거죠. 근데 공의 짝이 나타났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까지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오메가 버스물인데 이게 2권이 이번에 나왔어요. 2권이 나왔는데 2권에서는 이제 오메가의 짝이 나타납니다. 오메가의 짝이 나타나고 그것도 이제 이겨내고 그러는 건데 재밌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워낙 오메가물을 좋아했어가지고 워낙 좋아했던 스타일이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습니다. 운명의 짝을 서로 기피하는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것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죠. 키스 미 크라잉 아린코 작가님 작품인데 이게 공이 얘가 얘가 수인데 공이 한국계 그래서 한국인인데 얘 대사가 저는 일본 만화책에 이렇게 대사가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한국어들이 나와요. 사실 저 이거 모르던 작품이었는데 료님 덕분에 알게 된 작품인데 이게 너무 신선한 거야. 처음에 그림체로는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 그래서 그렇게 막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연예계 물이에요. 그리고 연예계 물인데 제가 이 당시에는 이거 사기 전 당시에는 연예계 물 진짜 싫어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요거 막 재는 게 많으니까 싫어했었는데 이거 사고서부터 이제 커머 연예계물 언제든지 와 이런 마인드가 됐습니다. 얘도 이북으로 있긴 했는데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고요. 5권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북으로. 본편이 종이책 단행본으로는 2권이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연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모르겠네요.
Kiss Me Cry. 이거가 저는 드시로도 있는데 드시에도 한국말이 나와요.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었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말투가. 난 좀 더 한국인스러울 줄 알았지. 하긴 그러면 한국인을 데리고 왔어야 됐겠죠. 근데 너무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느낌이라서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이거는 밥 먹었어? 막 이런 느낌. 밥 먹었어? 리을이 붙은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의 더빙이라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드라마 CD는. 근데 이 작품은 재밌습니다. 그림체도 익숙해지면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연예계 내용도 나오고 사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사셔도. 이외에 진짜 영업을 하려면 제가 한 권씩 사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제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아닌코 작가님은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다 좋아요. 한국에 정발된 거는 너에게로 이어지는 해피엔드 그거밖에 없어요. 단행본으로 나온 종이책으로 나온 거는. 근데 이북으로 보면은 뭐 오메가 버스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말을 간만에 너무 많이 했더니 어지러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작품인데 이 작가님이 되게 한결같은 스타일이에요. 표지가. 사랑하는 최면 테라피. 이 작가님이에요. 네, 좀 화면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사토마키 작가님 작품인데 지금 이번에 이거 후속작 스피노프가 나왔어요. 그 작가님은 좀 빨간 맛으로 보실만 해요. 진짜 빨간 맛. 표지도 빨간 맛이니까. 근데 내용도 있어서 괜찮아요. 내용이 막 터무니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쉽게 품절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님께 소책자가 잘 나와요. 다른 비엘들은 소책자 잘 안 내주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 거는 소책자가 꾸준히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더라. 잘 나와. 그래서 좋아. 그래서 아마 품절이 좀 더 빨리 되지 않나. 이 작품도 아마 품절이라서 구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 이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북으로 보면은 번외편이 소책자분이거든요. 이것도 다 있으니까 이 작가님 것도 다 보시는 거. 빨간 맛이 좀 익숙하다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의 밤에 닿는다 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실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작품인데 구원물이고요. 살짝 내용이 어둡긴 해요. 어둡긴 한데 리디에도 있고 아마 알라딘에도 있을 건데 전 리디로 샀거든요. 이 작품이 구원물인데 일단 수가 시각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공은 천부업자. 근데 사람을 못 죽여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리고 착해서. 아빠는 청부업자 사장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어렸을 때 둘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공이 형을 잃고 자신이 실수를 해서 형을 잃어버리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게 죽고 그거를 보는데 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수는 그때도 눈이 자세히 보이지 않고 엄청 흐릿하게 보였었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의 공이랑 그때의 수가 이렇게 만났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공은 자신의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자신한테 뭐 안 좋은 일? 좀 혹시나 하는 일이 있을까봐 자신을 알아볼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곁에 있어요. 남아요. 근데 곁에 남다 보니까 이제 그 수의 모습을 보고 수한테 빠진 거야. 수가 너무 순수하고 생각도 순수하고 착하고 자신이랑 완전 정반대의 스타일인 거죠. 좀 구원받는 느낌. 좀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저 원래 구원물 그렇게 안 좋아하고 어두운 느낌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트 원서 꼭 사세요. 원서에 있는 소책자를 사세요. 여러분 멜카를 뒤져서라도 사세요. 그건 진짜 추천합니다. 저는 소책자는 꼭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질투는 사랑을 흐리게 한다. 이 작품의 작가님이 그 배드트립, 가부키초의 배드트립 그 작품의 작가님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도 살짝 어둡긴 해요. 공이 좀 컴플렉스도 있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얘네들이 직업이 피아니스트, 피아노 전공인 아이들인데 공수 둘 다. 수는 공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꿈을 갖게 되고 늦게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천재. 그래가지고 아무튼 공한테 다가가고 막 이러는 건데 공은 수를 막 만났을 때는 꼬일 대로 꼬였던 성격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다 자기를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것 같고 막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수가 그렇게 다가오니까 본인이랑 사귀고 싶냐 그래서 다가오는 거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결국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수는 처음이에요. 근데 좀 화풀이식으로 공이 수를 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공도 수한테 관심이 가고 근데 공이랑 수가 같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이 애정결핍인 거죠. 자신이랑 같이 있으면 수가 더 높게 올라가지 못하고 날개를 뜯어버리는 느낌인 것 같아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걔 떨어지면은 이야기입니까? 안 떨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또 잘 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원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벽에 꼬인 공을 수가 좀 바로잡는 느낌? 수로 인해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지금 리디에는 한정판으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을 것 같아. 한정판을 뿌려줬었는데 소책자 포함으로 파네요. 소책자 포함으로 파는 게 있다면 소책자 포함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책자 없는 거면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소책자로 그 달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다음 작품도 이북으로만 번역본이 나온 작품인데 제목이 내 작은 서러브레드 내 작은 서러브레드 그 작품인데 그 작품도 오메가물이에요. 제가 원래 오메가물을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오메가물만 추천드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오메가물인데 연예계 이야기예요. 배우들 이야기인데 공이랑 수랑 공통점으로 부모님들이 배우고 되게 유명한 배우 사람들이 되게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배우 인기 있는 배우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해도 아유 너네 엄마가 잘하니까 너도 잘하겠지 이런 느낌. 역시 너네 엄마의 아들이다 이런 느낌. 이런 걸 너무 잘 했던 거예요. 근데 공은 그게 싫었던 거야. 알파인에는. 근데 수는 그걸 좀 이용하면서 하는 거죠. 아무튼 공이랑 수랑 어쩌다 보니까 같은 작품을 하게 됐어요. 오메가 버스물의 드라마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오메가는 자신이 오메가라는 거를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연예계에. 왜냐면은 그때의 시선은 연예인이 어떻게 오메가를 해? 라는 그런 배경 느낌이라서 숨기면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메가였던 거고 그 오메가가 알파를 이렇게 유혹하고 관계 맺고 알파는 여기서 공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촬영을 하는데 마지막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오메가가 히트를 일으킨 거예요. 히트를 일으켜서 격리를 시켜놨는데 거기서 공은 찾아가고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서로 짝이 되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베타인 친구랑 오메가인 친구가 또 나와요. 이 둘의 이야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연재를 해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특별편 같은 걸로. 그거 나오면 그것도 사야지. 하여튼 재밌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재밌어요. 이 작가님이 무서운 상사 고쿠데라쿤 아무튼 그 작품의 작가님이에요. 그림체도 그렇고 내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 되게 좋아했는데 다른 거 사셨는데 별로면 어떡하지? 물론 모든 기준은 다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100% 맞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유의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즘 제가 계속 트위터에 얘기하고 있는 작품 외사랑. 이 작품은 웹툰으로도 봐도 괜찮고 소설로 보셨으면 더 좋고 웹툰 특성상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잖아요, 소설에. 그렇다 보니까 못 담는 이야기도 있고 공수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게 소설입니다. 얘는 지금 1, 2권이 단행본으로 나왔는데 앞부분은 조금 수가 넘은 쓰레기 같은 느낌이라
수가 약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관계도 여기저기 막 그래요. 이런 느낌. 강한 아이. 얘가 수예요. 얘는 그냥 엑스트라.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점점 소설을 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이런 수가 점점 사랑꾼으로 갑니다. 사랑꾼으로 변하는데 그 과정이 진짜 소설의 외전편들은 진짜 달달함의 끝이에요. 끝. 웹툰 완결하고서도 외전편들을 이제 다시 내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오면 좋겠지만 아직은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아무튼 이 외사랑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좀 눈살이 찌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보세요, 제발. 외사랑 보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1시간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떡해.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제가 워낙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잘 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이거는 웹툰인데 러브징크스입니다. 러브징크스인데 10회 주기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되게 광공, 집착공, 연하고 재밌기도 재밌고 하여튼 그 연하공이 재벌집 아들이라서 정치계의 아들이라서 되게 권력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다른 것들한테는 애정이나 이런 거 집착 같은 걸 안 하는데 수 한정으로 집착하고 애정도 광기적으로 애정하고 막 이래요. 지금도 연재 중인데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진짜 혜경이랑 얘 왜 떨어졌니? 이 아이들 이번에 조금 지금 내용이 살짝 절정을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잘 풀릴 수 있기를. 광공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재밌는데? 아무튼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써서 줄줄 읽을 순 없잖아요. 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네 대학교 때도 PPT 수업 있으면 일단 뭐 물론 대사들은 만들어 가죠. 근데 그거대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기계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니 뭐 사과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혹은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말했는데 좀 어정쩡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 표현력이 여기서 끝인데 이해하세요. 아무튼 이게 영상을 하면 제 원래 목소리 톤은 이 정도의 톤이 아니라 아 진짜? 아 그랬어? 이 정도 톤이거든요. 그 제가 억지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좀 있어요, 영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에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목소리 톤이 높질 않아도 목이 안 아플 것 같지 않나요? 아무튼 추천작들이 더 있기는 한데 너무 제가 자주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싫은 채로 있게 해줘라든지 뭐 연재구라든지 비의도적 연애담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제가 다 강조했던 작품들이라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근데 추천이 됐을까요? 추천이 됐나요? 도움이 됐나요? 나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아무튼 여러분 추천 영상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영상을 넣을 것도 없기도 했었고 추천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셔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하는 법을 알아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추천작들 새로운 것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Q&A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Q&A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이것도 네이버 폼을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달라고 해도 댓글로 안 써주실 거죠? 안 써주실 것 같은데 써주세요. Q&A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죠? 궁금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Q&A를 받고 있으니까 밑에 댓글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뭐 영상 찍을 때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추천 영상 여기까지고요. 15일까지 구독자 이벤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